선생님, 남편이 제 어깨만 툭툭 쳐도 왜 이렇게 놀라게 될까요? 예전에도 그러셨나요? 아니요. 젊을 때는 간지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 어떤 터치가 좋으세요? 글쎄요.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 그런 게 그리워요. 이런 대화가 진료실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65세인 제가 43년간 노년의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내와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자꾸 피하는 것 같다. 예전처럼 웃으며 받아주지 않는다. 뭔가 벽이 생긴 것 같다. 지난해 제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기혼 남성 2247명과 여성 25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성 응답자 중 73%가 아내가 신체 접촉을 피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연령대 여성 응답자 중 무려 87%가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간극을 만들어내는 걸까? 정말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간 전국의 60대 이상 부부 850쌍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물론 농촌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남성들이 터치하는 방식이 여전히 3, 40년 전 신혼 시절 그대로였다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아래 신경 수용체의 반응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강한 자극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신체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신경 말단은 더욱 예민해져요. 동시에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 패턴도 완전히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포옹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적절한 터치를 받으면 대량으로 분비되어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여성들은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조건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15년간 거의 스킨십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만지려 할 때마다 자꾸 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등을 쓸어 올렸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 한 손길이 40년 묵은 내 속마음을 녹였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분의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터치 전후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봤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변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또 다른 호르몬 변화도 중요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안정감을 주는 터치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 제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적절한 부위를 올바른 방식으로 터치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자극적인 터치와는 다른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부부들이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터치 방식을 익힌 후에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상대방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강렬했다면 지금의 사랑은 따뜻하고 깊이 있고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오늘 제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7가지 핵심 터치 포인트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무작위로 정한 게 아니에요. 여성의 신경계 반응과 호르몬 분비 패턴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로 배열한 것입니다. 각 포인트마다 왜 그 부위가 중요한지,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귀부터 시작하냐고요?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부위 중 하나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귀는 단순한 청각 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 신뢰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감성 센터예요. 특히 귀 뒤쪽은 뇌의 기억 담당 부위인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감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바로 청각이에요. 그리고 이 청각과 연결된 귀, 주변의 신경들은 평생에 걸쳐 안정감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생아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즉시 안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귀 주변의 신경이 안정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반응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 강서에 사는 65세 이민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한 지 47년 됐는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대화도 없이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귀보를 쓰다듬어 줬대요. 그 순간 결혼 초 신방 커튼 무늬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난 여전히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귀 터치의 힘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귀를 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귀 뒷부분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검지와 중지로 아주 가볍게 쓸어내세요. 이때 손끝의 압력은 깃털이 스치는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해야 해요. 두 번째, 귀볼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살며시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귀볼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많은 경혈점들이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세 번째, 귀 앞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없이 손끝으로 톡톡 눌러주는 정도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한 곳이라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지면 오히려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천천히 예고를 하듯이 접근해야 합니다. 귀가 차가운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발입니다. 매일 걷는 발. 하지만 정작 가장 무시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부위 안에 당신 부부의 가장 깊은 연결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의 기혈순환이 좋아진다고 봐요. 특히 발은 감정이 내려앉는 곳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들의 발바닥과 발목 주변에는 온몸의 신경말단과 호르몬 반응점이 밀집해 있어요. 특히 발 뒤꿈치 부근은 생식기계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바닥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발을 적절히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67세 홍미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한 지 48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 발을 만져준 건 처음이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남편 손을 먼저 잡았다고 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도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발을 정성스럽게 만져주면 나를 아래에서부터 받쳐주고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발 터치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감싸주고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각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발가락까지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지점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이곳은 용천혈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혈점으로 신장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활력이 증진됩니다. 세 번째로 발 뒤꿈치는 양손으로 감싸듯 눌러주되 압력은 최소화하세요. 발 뒤꿈치는 생식기계와 연결된 반사구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은 원을 그리며 정맥 흐름을 따라 위쪽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발목은 하체의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부위예요. 발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양발을 모두 해주셔야 해요. 한쪽만 하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어서 특히 저녁에 해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 포인트는 목덜미와 어깨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특히 여성은 이 부위의 감정적 긴장과 신뢰감을 함께 쌓아둡니다. 목덜미와 어깨가 왜 중요한지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목 부위에는 경추 1번부터 7번까지의 척추뼈가 있고 이 사이로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의 핵심 통로가 바로 이곳이에요.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김화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 자기 목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어깨 위에 손을 얹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손길 안에 말이 들어 있었어요. 나 아직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라는. 그 순간 40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목덜미가 중요한 이유는 부교감 신경 때문입니다. 목 뒤 정확히 첫 번째 척추와 두 번째 척추 사이에는 심박과 호흡, 안정감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의 중심축이 지나가요. 이곳을 천천히 자극하면 심장은 차분해지고 호흡은 부드러워지며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목과 어깨를 만질 때 실수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갑자기 건드리는 것이에요. 목 부위는 매우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오히려 경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깨부터 시작하세요. 목보다 먼저 어깨 위에 천천히 손을 얹어주세요. 마치 담요를 덮듯 당신의 체온이 스며들도록 양손으로 감싸듯 다가가는 겁니다. 이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어깨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다음으로 어깨 위쪽을 감싸며 엄지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을 원을 그리듯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 부분에는 견정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점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다음 손바닥 전체로 어깨에서 목 뒤쪽까지 천천히 심호흡을 따라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호흡 리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숨을 들이쉴 때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오는 식으로요. 특별히 목 뒤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곳은 대추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로 자율신경계 집중 지점입니다. 여기만 부드럽게 눌러줘도 전신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손목과 팔 안쪽입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처음엔 모두들 의심해합니다. 왜 하필 손목입니까? 하지만 손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을 다시 켜는 스위치와도 같은 곳이에요. 손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손목 부위에는 신문혈, 태연혈, 대릉혈 등 중요한 경혈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심장과 폐, 심포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 조절과 순환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목 안쪽 맥박이 느껴지는 그 부위 옆에는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신경 다발이 밀집해 있습니다. 60대 이후 피부가 얇아지고 신경 반응은
더욱 예민해져요. 결과적으로 적절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어요. 도파민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며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마치 연애 초기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서울 양천에 사는 65세 김정수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남편과 손을 잡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서로 옆에 앉아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는 그런 사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손목을 감싸며 오늘은 그냥 당신 손을 잡고 있고 싶어서라고 말했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분의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손목 터치 전후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터치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변했으며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마치 솜털이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볍게요. 이때 손등의 혈관이 보이는 부분을 따라 아주 가볍게 따라가 주세요. 두 번째로 손목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손바닥 전체로 손목을 감싸며 잡아주세요. 이때 맥박이 느껴지는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체온이 전달되도록 15초 이상 가만히 머물러 주세요. 세 번째로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중심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피부 표면을 살짝 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팔 안쪽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는 많은 여성들에게 유년기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감각의 키입니다.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깃털처럼 쓰다듬듯 팔 안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잠들기 전이나 막 잠에서 깬 시간에 터치는 더 깊이 남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뇌가 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등과 허리입니다. 등을 스쳐줬을 뿐인데 아내가 조용히 울더군요. 이 말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남편들은 놀라고 아내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 손길 하나 보는데 여성의 등과 허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가정과 가족을 위해 버텨온 무게의 기억이 쌓인 곳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시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등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무게까지 모두 이 부위에 축적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등과 허리에는 자율신경계와 감정 조절 센터를 연결하는 척추, 주위 감정 신경망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근육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등과 허리 마사지를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어깨뼈 사이, 즉 견갑골 중간을 양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싸듯 쓰다듬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3마디 정도 척추에서 떨어진 지점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기. 허리 부위는 특히 신중하게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쓸어주되 압박보다 체온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섯 번째는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입니다.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허벅지 안쪽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외면받아온 감각의 지점입니다. 무릎 위부터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절대 급하게 만지지 말고 호흡을 따라 아주 느리게 안쪽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종아리는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기는 곳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되 종아리 중심이 아닌 뒤쪽 라인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7번째는 다시 손목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터치의 시작과 끝은 손목이에요.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터치의 완성입니다. 터치라는 건 결국 나는 여전히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말보다 깊은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7가지 터치 포인트는 결코 기교나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진심을 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터치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터치의 강도는 항상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조절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터치는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신의 손은 이제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마음을 만지는 도구입니다. 이제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이 손길을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면을 놀라울 만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부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